자, 댓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화면을 일시정지 하시고 질문 내용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자, 댓글의 질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겠죠. 첫 번째는 탄수화물이 부족했을 때 몸에 생기는 이상 반응과 부작용,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 섭취를 위한 음식 추천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탄수화물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과 이상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있는데, 질문에서 저탄수화물 식단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탄수화물 식단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소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비만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을 적절한 수준까지 줄이자라는 저탄수화물 식단이에요. 저는 편의상 이걸 상대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많이 먹고 있던 탄수화물의 양을 적절한 수준까지 줄였기 때문에 탄수화물 양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고 있던 거에 비해서는 양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탄수화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 자체를 아예 먹으면 안 된다는 무탄수 식단이나 혹은 하루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10g에서 20g 미만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저탄수화물이 있어요. 이건 탄수화물 섭취량 자체가 작은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나오는 탄수화물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은 모두 두 번째인 절대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나타납니다. 자,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적게 먹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원인별로 구분하자면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두통, 신경질, 어지러움증입니다. 뇌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 뇌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이외에는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포도당의 원료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 몸 안에 포도당이 줄어들고 뇌에서 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몸살, 피로감 혹은 무기력증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원인으로 발생하는 증상인데, 사람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지방과 탄수화물 이렇게 두 가지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몸의 저장량이 굉장히 많지만 사용량을 급격하게 높이거나 낮출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혹은 심장, 간, 폐 같은 내장기관에서 쓰는 에너지는 거의 다 지방을 에너지 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저장량이 많지가 않지만 사용량을 급격하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평소에 쓰는 에너지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일단 탄수화물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방 사용량을 점점 높여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이제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필요한 에너지가 갑자기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보통 뛰거나 무거운 물질 들어올리는 운동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평지를 걷다가 오르막을 걷거나 혹은 계단을 오르는 것도 사용하는 에너지가 급격하게 높아진 경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이런 상황에서 공급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아예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무기력증 증상이 나오고, 억지로 참고 움직이면 굉장히 강한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피로감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지로 참으면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근육을 강하게 혹사시켰기 때문에 몸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변비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야채의 섭취량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야채의 섭취량을 줄이면 야채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몸에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몸에 영양소가 적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려고 하는 반작용이죠. 그래서 음식을 쥐고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변비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근손실입니다.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뇌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이외에는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들면 몸 안에 포도당이 줄어들고, 그러면 뇌에서 사용할 포도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단백질과 지방에서 뽑아내려고 하거든요. 지방은 몸에 있는 체지방을 쓸 거고, 단백질은 몸 안에 있는 근육을 분해해서 쓰기 때문에 근육의 양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건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많은 사람 얘기고, 운동을 안 해서 몸에 근육이 없는 사람은 근손실이 안 생긴다고 하던데요. 자, 이건 일부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몸에 근육량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운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 내 몸에 있는 근육이 내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쓰는 만큼의 근육이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쓰는 양의 근육은 몸에서 필요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 근육은 근손실이 쉽게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만든 근육도 운동을 계속 하는 동안에는 근손실이 쉽게 생기지가 않아요. 운동을 쉬거나 안 해서 그 근육이 몸에 필요 없다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이제 근손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나왔던 두 번째 증상이 무기력증이 있잖아요. 무기력증으로 인해서 내 활동량이 줄어들면 내 근육의 사용량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육도 필요 없는 근육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손실로 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에 힘이 없어지니까 더 많은 무기력증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면 더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일종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증상은 빈뇨, 갈증, 그리고 구취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로 발생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게 되면 뇌에서 쓸 포도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종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런 부산물들은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부산물이 많아질수록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고 싶어지게 되고요. 화장실을 자주 갈수록 소변으로 잃어버린 수분의 양이 많기 때문에 갈증이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산물 중에 일부는 입냄새를 유발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빈뇨와 갈증, 입냄새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않거나 혹은 먹더라도 너무 부족한 양을 먹을 경우에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두통, 신경질, 어지러움증, 무기력증, 피로감, 그리고 몸살, 변비, 분손실, 빈뇨, 갈증, 구취 등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있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추가로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데 이걸 억지로 먹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니까 적정량까지는 탄수화물을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지금 오른쪽 위에 다음 영상 링크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질문인 지방 음식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링크가 나오지 않는다면 영상을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추천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